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우스 영재 부원장 황승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3단계 대비 설명회를 드리려고 하고요. 3단계 대비 설명회는 CMS랑 이제 같이 캠프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CMS 이제 이장호 원감님이 이어서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앞부분은 이제 제가 쭉 다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설명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캠프에서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했던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복귀해서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진심으로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캠프를 왜 대비하는가? 영재고에서는 캠프를 왜 시행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그 목적을 알면 저희는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목차는 이렇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일정과 그다음에 CMS 남은 일정 그리고 영재학교 3단계 대비 전형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저희랑 CMS랑 남은 모의고사 일정은 여기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6일은 전형 전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각각 자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8일에는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는 수학과학을 같이 하기 위해서 CMS랑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단계 전형 일정은 아시겠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8월 10일에 진행을 하고요. 한국은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화요일, 수요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이 설명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전형 목적과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학교별로 어떤 걸 평가하겠다라고 써놓은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여기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을 보면 과제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보면 탐구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자질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캠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캠프에서는 이 학생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평소에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서 그게 진짜 캠프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그런 게 드러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캠프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만일 뭐 2차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캠프 점수를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탐구 역량이나 과제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한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회사에서 그 면접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면접이었어요. 회사는 이제 IT 회사였고요. 그래서 IT 관련 막 용어들이 적혀 있고 지금 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답변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었어요. 그 교육공학의 과정을 보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그런 해결책을 적용했을 때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 다뤘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생각의 패턴을 저는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그 면접에서 이제 그대로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면접관 분께서 아이디어나 이런 해결하는 과정은 참 참신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저는 이제 물리교육과다 보니까 IT 용어들을 잘 몰랐어서 그것도 지적은 해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면접에서 뭐 합격을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이나 생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게 아마 그 면접의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캠프에서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이제 기출 스타일이나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진행하는 뭐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해 왔어요. 그리고 캠프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옛날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뜬금없이 조별 활동을 하는데 십자말 풀이를 설계하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이나 뭐 수학 용어가 아니라 영어로 된 거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진짜로 이 학생들이 정말 논리적, 체계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캠프 대비를 할 때 보통 학교들에서,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 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정해놓고 그것만 이제 계속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편하긴 하죠. 네, 근데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매해 새롭게 컨텐츠들을 좀 개발하고 그 시대에 맞게 지금 뭐 트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학교별 전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분류는 그냥 제가 임의로 어떤 능력들을 뭐 학교들에서 보고 싶어 한다라고 정리해서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 과학 실험이나 뭐 자기주도, 그다음에 조별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창의융합 역량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 뭐 이 창의융합 역량평가도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 두 가지를 선택해서 뭐 실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탐구 역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제 창의 인성 면접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면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조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1대1로 면접관들이 뭐 어떤 것들을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별 과제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 글쓰기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인성 면접, 자소서 면접, 그리고 생기부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지필이나 과학, 수학 면접을 통해서 지식 수준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뭐 서울 기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은 작년에 총 3교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교시 때는 이제 100분 동안 과학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별 활동을 60분 진행했고, 마지막에 과학 글쓰기 90분하고 이제 학생들은 귀가를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창의 설계라고 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뭐 설계하는 것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활동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창의 설계할 때 시간은 사실 조금 더 길었어요. 근데 이제 조별 활동하면서 시간이 좀 짧아진 부분도 있고요. 뭐 면접도 예전엔 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면접을 계속 안 보는 걸로 봐서 서울은 이제 올해도 아마 면접은 안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뭐 이제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나 뭐 부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하고 설계하는 게 있었고요. 요거는 학부모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높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조별로 이제 설계해 봐라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나왔었고, 그 전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뭐 글쓰기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경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조, 오후조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장 입실, 뭐 유의사항 안내, 뭐 이런 시간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캠프 자체는 진행된 시간을 보면 4시간 40분 정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랑 개별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요.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루라는 게 있는데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전달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경기가 이런 캠프에 다루는 주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뭔가 다양한 주제들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박 2일로 할 때 조별 프로젝트를 한 번 했고 나머지들은 다 면접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한과형 안에서 식사하고 대기하고 잠자는 시간이었죠. 그러면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왜 이렇게 굳이 하는 것만이 없는데 저녁 시간만 따지면 4시간 40분 이내에 역시 끊어지거든요. 근데 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잡아둘까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모난 학생들이 있는지 좀 거들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출 같은 거 네, 복기된 게 있고요.
그래서 과학 면접도 진행을 했고, 네, 뭐 요 내용들은 사실은 뭐 설명드릴 건 아니라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탐구 역량 평가라고 해서 지필을 전통적으로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수학 탐구 역량 평가, 그다음에 과학 탐구 역량 평가에서 80분씩 시험을 봤고요. 과제 3 같은 경우엔 과학 실험을 했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캠프를 준비할 때 대전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지필을 준비할 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CMS랑 이제 같이 하면서 이런 캠프, 모의 캠프를 진행할 때도 이 지필 같은 경우에도 CMS에서 만든 자료로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성 면접까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어떤 내용 혹시 추가한다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AI 관련한 뭐 문제를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는 특강으로 깔아놨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실제로 대전에 전화도 해봤어요. 그래서 대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진행할 건 맞고 뭐 수준은 중학교 정보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게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작년 스케줄은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총 4개 조로 나누어져서 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특이하게 영어 지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등 내신 정도라서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지필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실험 설계가 있었고, 과학 지필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케줄은, 상세 스케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왔던 뭐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영어 지필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인성 제시문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한 문제들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해주려고 하고요. 저희는 쭉 보시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학 기본 능력 평가라고 해서 뭐 중등 내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필 시험을 역시 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수학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학 글쓰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놨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제시문을 읽고 글 쓰는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그전에는 서울에서도 출제가 됐던 주제니까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보면 뭐 이런 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역량 평가, 뭐 면접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1교시에서 나왔던 이 수학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덕이라고 했던 부분, 뭐 글짓기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이제 서울 글쓰기와는 좀 다른 게 서울은 90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세종은 시간이 좀 짧았어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생각해내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나왔던 주제들이고, 네.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거,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주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문예술 융합 소양평가라고 해서 시필평가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진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강으로 이제 사실 열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 특강을 열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돼서 금요일 저녁에 뭐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MS에서 이제 특강을 깔 거니까 네,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도 특이하게 이 세 과목 중에 2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관련해서는 뭐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과학은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보는 이제 실제로 뭐 알고리즘과 관련된 뭐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스케줄은 여기에 나와 있고 평가 내용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짧게 10분 정도 에세이 같은 거 하나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본인이 이제 존경하던 뭐 관심 있던 수학자나 과학자를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뭐 학생들이 작년에 캠프 보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벙쪄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를 할 때 역시 인성과 글쓰기를 같이 했었고 그 글쓰기와 관련돼서는 뭐 길게 쓰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뭐 1,000억을 어디에다 투자한다고 하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생기부 면접을 각각 8분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학 집필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것들 이제 보시면 인성과 관련해서도 여기도 영어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 문제도 나와 있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자료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걸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길러야 하냐?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과학적 사고력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과학적인 사고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과학은 문제 인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원인일 것이다. 가설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든 아니면 조사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혹은 뭐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때로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설을 수정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재 캠프를 하다 보면 뭐 실험을 하든 조별 프로젝트를 하든 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점수가 꼭 낮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정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서 문제는 뭐고 그래서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설정했고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과정상에서 충분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될 수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캠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협동 능력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평가하려고 하고요. 조별 능력, 조별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4번 인성과 사실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재학교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외부에서 영재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시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외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떤 한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비난이나 이런 어조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영재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융화가 되고 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적 사고력에서 필요했던 내용과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합적으로 수학적 역량을 표현하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단계 캠프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일단 프로그램은 과학 월수, 수학 화목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 화목, 수학 월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나 세종 같은 경우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따로 특강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필요한 거는 이렇게 따로 토요일에 특강으로 빠져 있고요. 과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녁 시간대에 계속 진행이 될 내용입니다. 실험 특강은 그래서 8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시고 뭐 조별 과제나 실험이나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낮에는 사실 면접 연습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과학 구술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구술 면접을 할 때 시간을 여기엔 써놓지는 않았지만 5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5시간을 잡은 이유가 좀 뭐냐면
일단은 보통은 이제 대치동에서 면접을 할 때는 개별로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별로 불러서 하다 보면 그냥 면접만 하고 딱 가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냥 아예 시간을 다 정해서 그 시간 안에 면접도 보고 뭐 기출 문제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예상 문제 풀이도 좀 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시간을 좀 길게 했거든요. 아까 짧게 보여드려서 잘 못 보셨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영재학교들 보면 조별 과제를 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도 그 면접관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 평가를 하는, 상호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평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면접 특강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기출 문제나 뭐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볼 시간도 주고 선생님의 풀이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는 과정 도중에 이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조로 나눠가지고요. 몇 명 한 조 한 다음에 그 조 안에서 서로 발표를 시키고 조원끼리 상호평가하는 시스템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학생들이 이제 발표하는 연습을 그날 하루 와서 한 번 선생님 앞에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도 하고 또 주변에 잘하는 설명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모습도 좀 배워보고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인성 자소서 면접 특강이 방학 기간 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학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천과 관련된 인문예술 융합 역량 평가 대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이 정보 알고리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전에서 신설돼서 만든 건 맞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선택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같이 여기서 좀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CMS에서는 이렇게 1대1로 이제 개별 면접 1시간씩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모의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때는 8월 6, 7, 8,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3일 진행하고 뭐 경기도 3일 진행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전형에 썼던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사실 캠프는 모의 캠프는 뭐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그 전에 데이터들을 통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했고요. 대신에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의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 뭐 천장의 높이를 재는 건 과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때로는 뭐 수학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진행되면 조별과제를 뭐 하루는 과학에서 무슨 과목, 그다음에 또 하루는 역시 과학에서 뭐 융합적인 내용, 또 하루는 뭐 수학 이런 식으로 저희가 3일 동안 다 들었을 때 매번 다른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모의 캠프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그냥 모의 캠프가 딱 끝나면 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젠가 갑자기 이 PPT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학부모님들 혹시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죠? 예. 그럼 받으실 때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카드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카드 하나 준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뭐 사인 받고 여기서 사인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캠프를 하는 도중에도 이제 저희가 모의 캠프 딱 오면 학생들에게 파일과 그런 카드 하나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럼 그 카드를 선생님들은 모의 캠프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 학생이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잘하는 경우든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뭐 간단한 체크도 좀 해줄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결국에 모의 캠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한꺼번에 그 파일에 껴서 그날 가져가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뭐 네. 제가 한 가지 고민되는 거는 학생들이 분명히 안 보여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있긴 하죠. 뭐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도 되니까. 뭐 정 안 되면 그런 경우에는 요청해 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학원에서는 그냥 그날 마무리된 거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우스 3단계 대비 프로그램 이제 설명드리면요. 네,
이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험 특강, 뭐 심층 면접 특강, 인성 자소서 면접 특강, 글쓰기 특강, 뭐 이렇게 알고리즘 특강 이렇게 특강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할 때는 사실은 학생들이 유형별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특정 학교에 맞춰서 사실 대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영재 학교에서 캠프 때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실험 특강이 과학 실험, 보고서 작성, 뭐 창의 설계, 조별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선생님이나 학생별로 반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물화생지 기준으로 다 4번씩 네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8번 수업이지만 네, 과목별로 4주제씩 다룰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심층 면접 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상호평가 이런 것까지 도입하면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상호평가를 인성자소서 면접 때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글쓰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글쓰기를 했던 학교들이라고 하면 뭐 들어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놨고 알고리즘 특강은 이제 새로 저희가 신설한 건데 뭐 이 부분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 특강은 이제 3단계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 저희는 필요한 능력이 과학적 탐구력, 그다음에 논리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진행했던 뭐 모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창의 설계 때 했던 조건을 하나 보시면 요게 그 뭐 우주에서 살 때 뭐 어떻게 우주인들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런 설계하는 거라서 뭐 이런 걸 했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별 활동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조별 활동할 때는 되게 즐거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책상 사이에 두고 책을 가장 많이 올린 친구들이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칭찬까지만 받았었는데 뭐 상품을 줄지 말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수업 때 이제 농담했던 건 뭐냐면 책은 많이 버텨요. 그래서 책은 많이 버텨서 제가 올라갔을 때도 버틸 수 있으면 상품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했던 뭐 영상인데요. 이거는 아주 예전에 찍었던 거라 뭐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 싸우는 거냐면 세로로 놓으면 본인들이 더 잘 버틸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치사하게 여기서 손으로 잡고 있죠. 네. 꽤 버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걸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학교들이 다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어차피 기출 예상 문제들도 풀리니까 네, 지필도 과학 지필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면접 촬영한 다음에 뭐 거기에 피드백이 들어가 있고 그 면접 때 영상들은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 뭐 선생님 풀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면접 평가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강은 서울은 면접을 안 하니까요. 서울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혹시 모르니까 필수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자소서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는 이런 표현력들이 필요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수 수강 같은 경우도 같은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학교들이 토론으로 사실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토론 대신에 글쓰기로 막 바뀌거나 이런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 글쓰기나 아니면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싶다고 하면 글쓰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쓰기 특강을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글쓰기 특강할 때 수업은 제가 하거든요. 근데 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과학적인 설명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첫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좀 글 쓰는 연습들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썼던 인공지능과 관련됐던 주제인데 뭐 이 주제가 실제로 기출로도 몇 번 나왔었으니까요. 네. 올해도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자료들을 역시 또 생각을 하고 또 글쓰기 주제를 또 선정할 거라 그렇게 선정하고 나면요. 과거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안 쓴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은 이제 마지막에 좀 여유가 되면 네,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항상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뭐 수강 추천이라고 했던 학교들은 뭐 토론이나 글쓰기를 했었던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특강 같은 경우에도 예, 신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요거는 대전은 필수 수강하고 인천에서도 정보 선택자들은 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특강 형태로 깔아놓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들이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걸 들으셔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해서 어떤 조합으로 들으시면 되는지를 써놨으니까요. 본인 학교에 맞춰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학원이 이제 작년에도 진행할 때 보면은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지필, 수학 면접 이런 거를 사실 잘 대비 못 해줬던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CMS에서도 이제 같이 수업을 맞춰서 깐 거니까 이 부분은 이장호 원감님께서 CMS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MS의 이제 대치식센터 원감을 맡고 있는 이장호라고 하고요. 제가 수학 프로그램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저희가 좀 이제 계획했던 시간보다 약간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돼서 제가 수학 설명 드리고 나서 좀 앞쪽에서 분석 부분에서 수학적으로 좀 더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CMS에서 진행되는 그런 그 캠프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앞쪽에서 저희가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평일 프로그램을 CMS와 시리우스가 같이 진행하는데 그 중에 월화수목에 진행되는 수학 캠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걸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진행할 그 인문예술 또는 다른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은 아직 예정된 상황이라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토요일에 1대1 면접이나 일요일 시정 캠프, 그 다음에 일요일에 진행되는 선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이 캠프 대비 평일, 그러니까 학교별 지필 대비 수업입니다. 앞쪽에서 캠프 이제 기출들을 좀 보셨을 텐데 수학 지필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 지필이 있는 학교면 일단 이걸 수업을 듣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창의 설계라던가 또는 구술 이런 수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시면 저희가 작년 교재로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교재 일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울이 수학이 있던 시절 2020학년도 이전에 나왔던 서울에 출제되었던 캠프 기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이제 복기해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기출이고 조합 부분과 기하 부분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월요일, 화요일 동일에는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에는 기출 유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네이의 생명게임이라는 그런 챕터인데 마찬가지로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변형해서 아이들이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화와 수목에 하는 수업을 아마 대부분의 캠프 대비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그때그때 이제 매주 맞춰서 프린트로 진행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과 기출 유형 그리고 창의 설계까지가 들어가 있는 교재를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수 수업, 화목 수업 들을 때 총 4주에 걸쳐서 8회 수업이면 해당하는 8회분 수업이 들어가 있는 교재가 지급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술 대비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 발표 기회를 줘서 1대1 구술을 한다거나 또는 조별로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진행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지필 대비는 저희가 유일하게 거의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학원이 없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교재로 완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데 좀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프린트를 통해서 뭐 뭘 하는지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4주에 걸쳐서 어떤 걸 하는구나. 한 번에 시작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아이도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술 대비와 창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미리 계획한 다음에 저희가 회차별로 진행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월화 수목에 보시면 격주로 구술과 창의 설계를 번갈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친 수학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같이 진행하는 8월 6일, 7일, 8일에 진행되는 실전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CMS에서 수학을 맡고 시리우스에서 과학을 맡아서 같이 마지막 직전에 8월 6, 7, 8일에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실전 캠프고 저희가 그 전에 주말을 활용해서 일요일과 토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실전 캠프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CMS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따로 CMS 쪽에 신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진행된 캠프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복기본을 살려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그 작년 캠프 프로그램 기출들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 시간 구성과 그 이제 문제 구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이제 8개 학교를 모두 프로그램을 다 나눠 놓긴 했는데 일부 인원에 따라서 또는 뭐 현재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반이 합쳐질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8개 학교를 다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한국대전. 앞에서 보셨던 시간표하고 매칭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작년과 같이 설계하고 설계가 이제 클리노미터 만드는 천장 높이 구하는 실험이었죠, 작년에. 이제 올해도 그런 식의 창의 설계 하나 넣고 글쓰기하고 실험하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작년에는 자기주도 탐구하고 인성 면접 했으니까 이렇게 살려서 하고 한국이 작년에는 이제 면접 3개로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에 수학 면접, 과학 면접, 인성 면접 3개로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작년과 똑같이 살려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 문항별로 점수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조별 활동이 없을 때 과학 글쓰기랑 과학 실험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과학 실험이 80점, 과학 글쓰기가 20점이었습니다. 점수가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배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니 실험이 그렇게 높고 글쓰기 이렇게 낮다고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거기에 준하는 배점이었습니다. 실험이 70점, 글쓰기가 2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중요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실전 캠프를 아이가 하면서 배점을 환산해서 이걸 눈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전 캠프를 꼭 여러 번 경험해보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배점 얘기를 잠깐 드리면 대전은 이렇게 4개잖아요. 4개씩 나눠서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수학 지필이 90점, 과학 지필과 과학 실험이 각각 4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간 배분은 과학의 2배, 과학의 이제 수학의 2배가 할애가 되어 있었는데 배점상으로는 수학 과학이 똑같은. 그러니까 대전은 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수학 과학이 아닌 인성 면접이라던가 또는 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 했던 언어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과락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성 면접에서 이상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또는 뭐 이제 이거 문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작년에는 안중근 의사 어머니 편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입해서 본인의 어떤 뭐 생각 이런 걸 쓰는 거였다면 그 전해에는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그
10가지의 중요한 뭐 요소 같은 걸 한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친구랑 트러블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답변하는 게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점수화해서 평가를 할 건데 뭔가 정성적인 부분에서 이상하면 안 뽑겠다. 이런 거를 좀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2019년도, 19학년도 대전 입시에서 GP를 굉장히 잘 받고 거의 우선 선발이 되지 않을까 했던 친구가 캠프까지 정상적으로 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이제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에 항의하고 했는데 이제 그 학생의 학부모님이 학교에다 전화해서 이제 막 울면서 항의를 했어요. 막 어떻게 떨어졌냐 해서 우니까 학교에서 알려줬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점수를 까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1단계 잘 통과했고요. 2단계에서 시험을 매우 잘 봐서 우선 선발급이었는데 이해 우선 선발은 저희가 2단계 일정 점수 이상 학생들 중에 생기부 우수자들만 우선 선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넘어갔고요. 넘어와서 캠프 전형을 모두 잘 해가지고 합격선이었는데 언어 시험을 너무 못 봐서 과락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해 언어 시험 과락 처리자가 그 학생 한 명이었다고 아예 말해줬어. 그 친구 지금 상상고 나서 이제 연대의대 가서 좀 괜찮게 잘 하고 있긴 한데, 네. 상상고 하다가 이제 각오도 안 됐거든요. 정말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센터 원장이었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잘 됐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전 같은 이런 학교, 그러니까 배점이 있는 학교인데 배점이 없는 항목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해당 항목을 과락으로 활용하거나 정성적인 평가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어머님들 약간 우리 사회생활도 했고 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유죄를 제가 재작년 얘기를 하자면 친구랑 뭐 트러블이 있는데 새벽에 애가 뭐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 떠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한대요. 거기 나와 있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친구가 와서 본인이 항의했더니 너 낮에 친구 데려서 떠들고 하지 않았냐. 나는 밤에 떠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데 뭐 1번 선생님한테 이른다. 뭐 2번 잘 설득해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냐면 4번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떠드니까 나도 똑같이 새벽 3시까지 떠든다. 근데 제가 이걸 모의를 하잖아요. 그걸 고르고 답변하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하는데. 그걸 고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얘가 내가 설득을 충분히 해봤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느끼게 해가지고 교화시키겠다. 이제 이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캠프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걸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된다, 뭔가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교정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정. 애들은 훌륭한데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이에요. 네, 답변 기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봤던 거 이제 말고 4개 학교. 여기는 이제 뭐가 또 특이한 점이냐 하면 일단 대구를 먼저 보면 대구 앞에 기출 보셨죠? 대구는 종합 세트입니다. 캠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대구가 다 해요. 대구에 물론 지금 아주 지원 학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구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대구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약간 애들 진도 빠지고 뭐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거고 뭐 여기는 지금 없긴 한데 중간에 이제 영어를 할 거거든요. 대구는 영어가 있어서 요 중간에 활동하는 중간에 빼가지고 영어 시험 보고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이 심층 면접 평가 이게 자기가 자소서에서 선택한 과목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건 장점이면서 또 좀 두려운 점이기도 하죠. 그 자기 과목끼리만 경쟁하니까 참고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에는 재작년 기반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27일 토요일에는 이제 작년 기반으로 이렇게 8개 나눠서 추가로 주말 실전 캠프를 한다. 얘기 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개별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이제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 심층 면접 프로그램이 추가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평일 앞쪽에 그 이제 낮 시간에 특강 형식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말을 활용해서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런 요거예요. 네.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1시간씩 할애해서 면접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요 기간 내에
캠프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뭐 2학년 학생도 있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이 기간에 선생님을 5명을 보통 이제 붙여서 진행합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고요. 보통 제가 이제 A조를 맡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 인당 1시간씩 배분을 해서 수학 구술 뭐 15분, 그다음에 자소서 20분, 인성 면접 20분, 피드백 10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한 학교에 따라서 수학 구술이 없는 학교인데 자소서 인정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학 구술 빼고 자소서 생기부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구술이 있는 학교인데 구술이 좀 부족하다. 구술을 2회차로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주 35명씩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35명보다 많이 애초에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예를 들면 선착순 하면 뭐 한 번에 50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주차에 35명 배정하고 2주차에 남은 15명을 2월 처리해서 우선 배정한 다음에 또 우리가 2회 하겠다 하면 앞쪽에서 했던 거 추가로 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게 7월 27일 토요일이 실전 캠프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에는 이걸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한국이 아니면 3주밖에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4주를 진행할 때도 저희가 해보면 거의 풀로 이제 이 면접 대비 신청자가 차는 그런 구조라서 혹시 올해도 인원이 많으면 27일에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 28일로 넘겨서 일요일에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그때 신청 받으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CMS에서 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건데 자소서와 생기부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질문하고 답변하려면 거기에 과학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이제 1, 2, 3, 4번 있으면 3번이나 4번에 정보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과학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또는 정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미리 제출하고 말씀하셔야 그 선생님한테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저만 진행을 할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신 선생님 2분밖에 안 계셔서 맞춰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수학 선생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과학이 주고 메인이면 당연히 시리우스 쪽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봐줬으면 좋겠다 정도이면은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면접 저희가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행. 선행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문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수원2 미적분 3개를 할 건데 수원2를 세트로 들을지 아니면 수2 미적분을 세트로 들을지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7월 13일 스타트해서 9월 21일 여기 보면은 2번 빠져요. 27일에 실전 때문에 빠지고 9월 14일이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빠지고 21일까지 해서 8주 32시간에 끝납니다. 32시간이면 굉장히 빡빡한데 수투하고 미적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2시간이면 할만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이 첫 회차다. 그러면 좀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영재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영재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삼각함수라던가 수열을 이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지수로그, 수열, 삼각함수 세 파트인데 수열과 삼각함수에 아무래도 힘이 좀 덜 들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영재학교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좀 라이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9월 말까지 8주로 먼저 끝내고 그 이후에 2부로 이제 요때 가면 내신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내신 앞에 끝나고 이제 출석 면접 얼추 다 돌아가고 10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해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수투 미적분 추가적으로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 수업이다 보니까 앞에 개별 면접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요 사이 시간에 배정을 할 거고요. 요 시간이 뭐냐 하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끝나고 넘어가는 사이 클리닉 시간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일부 뭐 빠지는 건 좀 아쉽지만
앞에 수업하고 클리닉 빠지고 요거 면접하고 뒤쪽 수업 영상이라던가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따로 받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하면 혹시 네. 그래서 이게 저희 마지막 시트고요. 제가 이제 준비 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한 시트로 모아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 설명을 오늘 항승환 부원장님이 앞에 여기서 하시고 제가 옆 강의실에서 저도 똑같은 거 한 다음에 크로스로 원래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해서 힘이 굉장히 좀 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저랑 부원장님이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이라던가 또는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를 좀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